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몸에 흐르는 이펙트를 만드는 파트 2로 그전 영상은 여기까지 만들었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움직이는 오브젝트에서 파티클이 흘러나오는 것들까지 표현했었고요. 약간의 이제 뭐 사라지는 느낌이라든가 이런 타이밍을 좀 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약간 더 파티클 설정을 좀 조정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한번 줘 보도록 하겠는데요. 눈에 약간 거슬리는 부분들 좀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파티클이 너무 그냥 사라지는 것 같은, 중간에 그냥 뚝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거라고 생각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사라지게끔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캐시로 저장해서 이제 빠르게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이런 캐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캐시를 딜리트 캐시를 이용해서 지우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바뀌는 게 보이게 되거든요. 우선 이제 점점 사라지게끔 표현해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게 되면 예전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했었는데 여기 이 add 다이나믹 어트리뷰트의 뭐 오페시티라고 하는 것들의 per particle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쉐이딩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또 이런 것들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쉐이딩. 여기 보게 되면 오페시티 스케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시티 스케일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점점 사라지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투명도가 1에서 0으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제 그 opacity scale input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력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에 age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이 라이프 스판이라고 하는 거에 이 영향을 받아서 점점 사라지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게 되고요. 요거를 조금만 더 안쪽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프 스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0.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5라고 하는 값까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에 보통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에서부터 0.5까지의 그런 범위만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0.5 이하로 떨어뜨리면 되고요. 만약에 라이프 스판이 0.1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더 좁혀야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보게 되면 input max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0.5로 하게 되면 여기에 맞게끔 또 여기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뚝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사라지는, 연해지면서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 컬러도 동일한 것들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컬러 조정해주는 부분이 있고, 컬러 인풋에 지금 이렇게 컨스테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색을 그냥 그대로 쓴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age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요.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시작될 때와 끝나는 지점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시작했다가 하얀색으로 끝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파란색으로 시작했다가 하얀색으로 끝나게 됩니다. 역시나 input max라고 하는 거 라이프 스판에 영향을 받으니까요. 0.5를 해주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값을 가운데로 줄여주던가 해주면 아마 시작과 끝의 느낌을 조금 더 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시작을 하고요. 점점 하얀색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오페시티라고 하는 투명도의 영향을 받아서 사라지게끔 표현되게 됩니다. 밑에 보게 되면 뭐 컬러 랜더마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약간 랜덤 값을 줄 수도 있고요. 뭐 요거에 이제 정식적인 느낌보다는 약간 랜덤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쉐이딩의 이 인캔디시라고 하는 이 밝아지게끔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뭐 불 효과나 이런 것들 할 때 확 태우는 느낌을 할 때 쓰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이 부분은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쉐이딩 항목에 이제 오페시티 스케일과
컬러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하게 되면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플레이가 되게 돼요. 여기 이제 인풋에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예 랜덤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랜덤하게 그냥 하얀색에서 파란색 사이에 이런 값이 아무렇게나 들어가게끔 표현도 되고요. 뭐 스피드에 맞게끔 스피드가 빠른 거와 느린 거 이런 거에 대한 색깔 차이를 줄 수도 있고요. 뭐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에이지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 바뀌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쉐이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per particle attribut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per particle attribute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티클 하나하나마다 어떤 효과를 준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per particle. 보통 그래서 이제 pp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돼요. opacity pp, 라이프스판 pp, RGB pp. 이 pp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 쉐이딩에서 이거를 적용을 해주면서 이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매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알갱이의 그런 무게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 알갱이의 무게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알갱이의 무게를 약간 랜덤하게 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는 동일하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날아가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의 더 변하는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스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를 조정해 주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램프라고 하는 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램프라는 걸 이용해서 램프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익스프레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에이트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익스프레션과 런타임 익스프레션 비포 다이나믹, 런타임 익스프레션 애프터 다이나믹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 만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Expression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Expression 에디터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수식으로 이제 얘를 컨트롤 해주는 부분이 되게 돼요. 밑에 보게 되면 Particle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요. Runtime Before Dynamic, Runtime After Dynamic, Creation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그런 파티클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Creation이라고 하는 거는 파티클이 생길 때 어떤 값을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런타임 애프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거는 흘러가면서 생성되고 난 다음에 뭔가 변화를 줄 때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런타임 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전 효과를 주는 겁니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건 크리에이션과 그 다음에 이 애프터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생성할 때 어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뭘 주냐면 여기 select object and attribute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mas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앞에 이렇게 n particle shape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 찍고 mass라고 하는 거는 이 shape의 세부 항목이 이제 mass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여기에 선택되어 있을 때는 그냥 mass라고 하는 걸 써줘도 얘의 이 shape의 이제 이 무게감이라는 걸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플레임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플레임으로 좀 쉽게 해주는 방법은 드래그를 해주고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끌어다가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복사된 게 바로 이렇게 붙여지게 됩니다. 뭐 이런 방법을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는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어떤 값,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값을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여기는 이 파티클이 생성될 때 모두 1이라는 값을 갖고 무게감을 갖고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약간 랜덤하게 주고 싶어요. 아주 그 가벼운 애부터 무거운 애까지. 이제 그걸 해주게 되면 함수를 좀 이용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함수예요. 랜덤 함수. 랜덤 함수. 그래서 그 랜덤 함수를 쓰는 거는 랜드라고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운데는 범위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0.1부터 1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파티클들이 생성될 때 0.1이나 1의 사이에 있는 값으로 적용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랜덤하게요. 이 사이에 있는 랜덤 값을 임의로 지정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하고 create edit 뭐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edit가 나오게 되고요. 원래는 create입니다. 클릭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그냥 리조트가 나오게 되고요. 혹시라도 오타가 났거나 하면 여기에 에러가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오타에 민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혹시라도 두 줄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줄 단위 바꿈을 세미콜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단위를 조정을 해줍니다. 하여튼 이거는 언어 그 C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나 마야의 메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C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알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메일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어려운 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익스프레션은 간단한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디트를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다면 에러가 나지 않고요. 이렇게 닫아주게 되면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 있는 파티클들이 처음 생성돼서 떨어지는 거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게감이 다른 오브젝트가 떨어지는 거는 동일하게 떨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얘가 이제 발을 차거나 어떤 힘에 의해서 날아간다라고 하면 무게가 있는 것들은 조금 더 덜 날아가게 되고요. 조금 더 가벼운 애들은 조금 더 많이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 날아가는 애들의 변수가 조금 더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스라고 하는 거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생성된 파티클의 그 랜덤한 무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이외에도 만약에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 제너럴 누르게 되면 이 컨트롤에 여러 가지 이 파티클에 관련된 항목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의외로 이제 마야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색깔 관련된 쉐이딩 부분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이제 변화를 주고 싶다면 여기 있는 항목들을 좀 조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런 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또 렌더링 혹시라도 이제 하는 분들에게는 렌더링 할 때 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쉐이딩 항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파티클 렌더 타입에 포인트라고 되어 있으면 렌더링이 이렇게 다이나믹 렌더링으로 아니 다이나믹이 아니라 하드웨어 렌더링으로 해야지 렌더링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렌더링은 렌더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만약에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포인트가 아니라 버블리 서페이스나 클라우드, 튜브 이 세 가지 SW라고 붙어 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소프트웨어에서도 렌더링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다이나믹 아니 하드웨어 렌더링이 훨씬 더 빨라요. 화면을 캡처하는 거의 느낌으로 렌더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거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티클이다 보니까 작은 입자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퀄러티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또 다이나믹 아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렌더링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필요하시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